예, 부천시 정출신 국민비타민 서영석 의원입니다. 처장님, 화면을 한번 보시죠. 예, 잘 아시겠지만 보시는 것처럼 한 동일 성분 제품이 100개가 훨씬 넘습니다. 왜 우리는 제품 하나에 많게는 180개가 넘는 복사된 약을 가지고 있는지, 또 식약처는 정말로 문제에 대한 인식을 하고 있는지 묻지 않을 수 없습니다. 처장님, 식약처가 기본적으로 임상실험, 허가, 사후 품질 관리를 하는 것이죠. 네. 예. 결국 식약처가 이렇게 많이 허가를 한 것이라고 보는데, 허가를 하고 나서 이제 와서 괜찮지 않다고 하면 뭔가 잘못된 거 아닙니까? 결국 그 의약품 품목 허가 시스템이 잘못된 거라고 생각하는데, 처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식약처에서는 저희 규정에 따라서 동일 성분인 경우에 생동성 시험을 잘 제출하고 저희 규정에 맞으면 허가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결국은 그 식약처가 많이 허가를 했다는 거죠? 네, 그렇습니다. 네. 그래서 원래 그 위탁 공동 생동 제도가 2003년도에 의약분업 이후에 생동성 인정한 품목을 확대하기 위해서 도입한 것이죠. 네. 그래서 2007년도에 2개로 제한을 했는데, 제가 찾아보니까 2011년 자사 제조 및 생동 시험 실시로 허가받은 업체 이탁 품목 허가 제한을 무제한으로 허용하면서 제너릭 난립 정책을 편 것입니다. 맞죠? 네, 저희가 무제한 허용하고 있습니다. 어쨌든 잘못된 정책이고 이대로는 안 된다고 생각하는데 처장님 동의하십니까? 저희가 그 문제에 대해서 저희가 개선 방안을 준비를 하였고 하고 있습니다. 본 의원이 파악해 본 것으로는 2012년도에 610건이었던 것이 2019년도에 무려 3,957건으로 550%가 늘었습니다. 정말 이대로는 안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표에서 보시는 것처럼 제너릭 의약품 수탁, 위탁 제조 세부 현황을 보면 다행스러운 것은 자사 제조로 허가된 제너릭이 9,300개고 이 품목 중에 87%가 타사에서 수탁 제조를 3개까지만 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맞습니까? 지금 저희가 여기 제시한 통계는 저희가 제공한 거로 통계 내용은 맞습니다. 그래서 본 의원은 이 이탁 공동생동을 1+3으로 제한하는 것에 대해서 식약처도 검토를 했던 거라고 보고 지난 4월에 규제개혁위원회에서 발목이 잡혔죠. 네네. 네. 그렇지만 어쨌든 이탁 공동생동 제도를 1+3으로 제한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하는데 처장님도 여기에 동의하십니까? 네, 당시에 규계위에서는 경쟁 제한 조치로서 저희가 제안을 했었는데 저희가 1+3으로 제한하는 방안에 대해서는 식약처에서도 기본적으로 동의하고 앞으로 좀 더 심도 있게 논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확인된 것처럼 지금까지 펼친 제너릭 난립 정책이 누구를 위한 건지 또 무엇을 위한 건지 왜 하는 건지 알 수가 없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래서 이런 정책이 빨리 개선돼야 된다고 생각하고 그래서 본 의원도 법안을 발의해 놓고 있는데 적어도 21대 국회에서 오랫동안 해결되지 못하고 있던 고질적인 제너릭 난립 문제를 해결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것은 바이오 제약 기업의 R&D 역량 강화와 글로벌 경쟁력을 갖게 하는 것은 뿐만 아니라 양질의 의약품 품질 관리와 안전의약품 사용 환경을 조성하고 더 나아가서는 불법 리베이트 제공도 제한하고 동일 성분 조제 문제도 해결하고 불용의약품 재고 문제도 해결하는 데 일조를 할 것이라고 본인은 확신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제너릭 난립 문제를 만전을 기해서 대책을 마련해야 된다고 보는데 처장님도 동의하시는 거죠? 네, 제네릭 의약품의 신뢰 향상이라든지 여러 가지 유통문란 문제를 고려해서 앞으로 제도 개선을 함께 의원님과 논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꼭 해결될 수 있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어서 최근 문제되고 있는 독감 백신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지난 6일 경북 영덕군 보건소에서 독감 백신 제품 안에서 백색 입자가 있다는 것이 발견되었고 2천여 의료기관과 보건소 등의 신성약품, 파몰드, 한국 백신에서 40만 도스가 공급되었고 보관 중이던 22만 도스를 포함해서 61만 개 코박스 플루 4가 PF 백신이 회수되었죠. 네, 그렇습니다. 네. 지난번 유통 중인 상온 노출 백신 사고로 전면 중단됐던 독감 백신 접종이
재개되기도 전에 이런 사고가 발생했는데 문제가 있는 거 아니에요? 네, 저희가 좀 더 관리를 철저히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예, 결국 또다시 안심과 안전 논란이 불가피한 그런 상황이 되었는데요. 본 의원이 판단해 보니까 국가 출하 승인 단계에서 백색 입자가 발견되면 승인이 됩니까? 안 됩니까? 국가 출하 승인 단계에서 백색 입자가 발견되지 않아서 출하 승인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결국은 백색 입자가 발견되면 승인이 안 된다는 거죠? 네, 그렇습니다. 네. 그러니까 지금 와서 사전에는 불허 대상인데 사후에 발견이 되면 안전하다. 이게 누가 납득이 되겠습니까? 출하 단계에는 백색 입자가 없었는데 시간이 지나면서 일부 제조 단위에서 발생이 돼서 그 부분에 대해서 해당 업체가 자진 회수하도록 조치하였습니다. 자, 그래서 국민 불san이 가중되고 있다고 보고 표를 한번 보세요. 보면 불용성 미립자 시험 결과를 보면 한국 백신사 제품이 10마이크로 리터 이상인 미립자 수가 3,200개에서 4,500개, 평균 3,000개 정도 되는 게 다른 제품에 비해서 한 900개 정도, 한 5배 정도 높게 나타나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게 통상 백신의 경우는 한 12개월 정도 품질이 유지돼야 되죠. 제가 잘 안 들렸습니다. 한 번만 네. 다시 말씀해 주십시오. 예, 네. 그게 지금 표를 보시면 네. 한국 백신 제품이 10마이크로그램 이상인 게 3,000개가 평균이 넘어요. 네. 그리고 다른 거는 한 900개 정도 평균 정도 되고요. 그러면 이렇게 그 10마이크로그램 이상이 이렇게 높은 데부터 불구하고 승인이 된 거 아니에요? 지금 10마이크로미터 이상의 저희가 기준은 6,000으로 되어 있고 그건 전 세계 공통으로 되어 있습니다. 저희 기준에 합당했기 때문에 허가가 난 것입니다. 그러니까 기준에는 맞는데 결국은 백색 입자가 발생됐다는 것은 문제가 있다는 거 아니에요? 이게 결국은 이 기준치에는 맞지만 강도 있는 그런 기준을 만들어서 이런 백색 입자가 생기지 않도록 하는 제도적 장치를 마련하는 게 필요하다 이렇게 보는데. 네, 의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여기 미세 입자 수가 많은 경우에 백색 입자하고 관련성이 있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과 관련해서 앞으로 제도 개선에서 저희가 참고해서 반영하도록 그렇게 조치하겠습니다. 한국 백신사뿐만 아니고 산업비 파스텔도 보면 한 3,000개 이상이 넘어요. 그 제품도 한번 추적해 볼 필요가 있어요. 저희 사노피 제품도 저희가 수거 검사에서 다 검사를 실시했고 백색 입자는 나타나지 않았습니다. 하여튼 이게 독감 백신도 문제인데 모든 국민이 지금 코로나19 백신에 대한 관심을 갖고 있는 상황인데 독감 백신도 안정성을 담보 못하면 코로나19 백신 급성을 만들어주고 있는 거 아니에요? 그럼 그거에 대한 그 신뢰를 갖기가 어렵기 때문에 이 백신 관리 시스템에 대해서 완전 그렇게 해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지금 코로나19로 국민들께서 힘들어하시는 상황에서 이번 독감 백신에 대해 국민 여러분께 걱정을 끼쳐드린 점에 대해서 국민 여러분과 의원님께 진심으로 한 번 더 송구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국민 여러분께서 불안해하지 않도록 백신 품질 관리 철저히 하고 질병관리청과 협력해서 독감 백신 접종이 잘 마무리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현행약사법 제27조에 보면 성분 함량 및 재행이 같은 다른 의약품으로 대체하여 조제한다 이렇게 규정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대체 조제란 용어로 인해 가지고 실제로 일반 국민들은 마치 의사가 처방한 약을 약사가 다른 약으로 조제해 주는 것을 불신할 개연성이 매우 높은 그런 규정으로 오인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본 의원은 이 문제를 좀 우선 해소해야겠다 이런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처장님께서는 본 의원은 이 약사법 제27조를 성분 함량 및 재행이 동일한 다른 의약품으로 조제해야 한다 이렇게 바꾸는 게 맞다 이렇게 생각하는데 처장님의 생각은 어떻습니까? 이 대체 조제는 의사와 약사의 역할과도 관련되는 거고 그거는 복지부에서 소관하는 업무여서 제가 식약처장으로서 말씀드리기는 좀 어려울 것 같습니다. 예, 그러면 묻겠습니다. 현재 지금 식약처가 581개 성분의 12,836품목이 동일 성분 의약품으로 지정하고 있죠. 네, 그렇습니다. 예, 그러면 식약처에서 생물학적 동등성을 갖는 동일 성분 약품에 한해서 대체 조제를 할 수 있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 거 아니에요? 그렇죠? 네,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그 법적인 용어를 바꾼다고 해서 크게 문제가 없다 이렇게 이해해도 되는 거죠?
다시 한번 묻겠습니다. 생물학적 동등성을 갖는 동일 성분 약품이 성분과 함량이 같은 의약품의 경우는 그 효능도 동일한 것이죠. 네, 동일합니다. 예, 그러니까 용어의 차이만 있다 이렇게 이해해도 되는 거죠? 네,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본 의원 생각은 이 약사법 개정을 통해서 실제로 다수의 국민들이 불신을 갖고 있는 것들을 좀 해소시켜 줄 필요가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지금 처장님 말씀처럼 의협과 충분하게 소통이 잘 안 돼서 이게 마치 동일한 약이 동일한 효과를 갖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환자들에게 안전성과 부작용에 큰 위해를 끼칠 것처럼 이렇게 왜곡되거나 호도하고 있는데 여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일단 제네릭 복제약이라고 하는 거는 동일 성분 의약품이고 시약처에서 충분하게 생동성 시험이라든지 관련 제도로서 관리하기 때문에 동일한 의약품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예, 그래서 이 제도도 원래 취지는 의사들의 고가 의약품 사용을 막고 합리적이고 비용 효과적인 그런 의약품 사용 관행을 정착시키기 위해서 2001년도에 시행을 하고 있는데요. 뿐만 아니고 이게 대체조제 장려금까지 지급하면서 장려하고 있는 실정이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그런데 최근 대체조제 5년간의 henang을 보면 233만 건 중에서 한 6천 건 정도에서 0.26%에 불과해요. 그래서 이런 현상은 좀 극복을 하고 그리고 henang 이 통보 방식을 대체조제를 하고 통보하는 방식을 전화나 팩스 직접 방문으로 하게 되어 있는데 이런 부분도 바로 개선을 해서 대체조제가 좀 활성화되고 지금 본 의원이 주장하는 것처럼 동일성분 조제가 활성화되도록 모색을 해야 된다 이렇게 생각하는데 동의하십니까? 네, 송구합니다만 복지부에서 소관하는 업무를 제가 말씀드리기가 좀 곤란한 측면이 있습니다. 양해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그러니까 본 의원이 주장하는 것처럼 생물학적 동등성을 갖는 동일성분 약품은 성분과 함량이 같은 경우에 그 효능이 동일하다 이런 것을 꼭 좀 강조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예, 아까 마스크 관련해서 많은 의원님들이 지적이 있었는데 중복되지 않은 범위 내에서 지적하겠습니다. 현재 지금 마스크 업무 때문에 많이 시달리고 계시죠? 인허가 문제 때문에. 네. 예, 인허가가 많이 밀려 있고 또 대전청의 경우는 한 전년 대비해서 20배가 증가했다고 하는데 현재 법정 기간은 55일이죠. 네, 55일이고 경우에 따라 조금 다른 경우도 있는데 예, 평균 그렇고 55일입니다. 통상 한 2주에서 한 달 정도면 대충 인허가가 되죠. 네, 33일 소요되고 있습니다. 최근. 예. 근데 이제 이 과정에서 지금 문제가 발생합니다. 본 의원실에 제보된 거는 이 과정에 브로커가 접근을 해가지고 이게 한 3달, 4달 걸리니까 한 달 안에 해주겠다 이렇게 저희 의원실에 메시지를 보내왔어요. 이게 브로커가 업체 대표에게 보낸 건데요. 이게 실제로 이게 식약처 주변에서 이렇게 인허가 관련 비리나 불법적인 요소가 개입한 경우가 처장한테 보고된 게 있습니까? 저는 보고받지 못했습니다. 실제로 이런 것이 버젓이 이루어지고 있기 때문에 이런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또 심사 절차에 네, 저희가 마스크 심사 전담팀을 지금 구성하고 있고 민원 신청 순서대로 꼭 지키라고 저희가 엄명을 내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좀 공평하게 하고 있고 또 그 심사 단계별로 문자로 민원이 나게 진행 상황을 투명하게 안내하도록 조치를 하고 있습니다. 문제가 없도록 잘 처리하겠습니다. 그분들이 아니더라도 그 연관된 사람들이 이런 브로커 행위를 할 수 있기 때문에 그런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조치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